안녕하십니까, 장수연 원장입니다. 외소 컴플렉스를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당연히 동종진피 음경 확대 수술입니다. 주사 확대와 같은 방식은 미국, 유럽 등 의료 선진국들이나 국제 성균학회에서도 부작용이나 일시적인 효과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시행하는 4M 코 확대 수술을 기준으로 오늘은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회복 과정에서 일시적인 발기시 당김 현상과 최종적으로 깨끗하게 단 한 줄만 남는 수술 자국 등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수술을 결정하려는 분이나 수술 받고 회복 중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구적인 최대치의 확대 효과와 자연스러운 촉감, 외모, 그리고 강직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동종진피 굵기 및 귀두 확대, 다층 봉합 길이 연장 수술, 다이아몬드 피부 연장 수술인데 이 기법들을 통칭해서 4M 코 확대 수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국제학회를 통해 50회 이상 발표했고 12,000 케이스 이상을 집도했던 이 수술을 기준으로 수술 후 회복 과정에 관해 보다 심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M 코 음경 확대 수술을 시행했을 때 기본적인 회복 기간은 봉합 부위 완치와 진피의 밀착, 접착까지 2주 정도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상처 부위가 더욱더 단단하게 낫는 것은 한 달 정도까지 소요되지만 그냥 딱 보았을 때 본인이 느꼈을 때 수술 부위가 다 나았다 라고 느끼는 것은 2주입니다. 2주 정도가 지나서 실밥을 제거하게 되면 수술 자국은 음경 뿌리와 치골이 만나는 부분 약 1cm 위치에 한 줄이 남습니다. 이 수술 자국은 칼로 베었다가 치료 후 다 나았을 때 생기는 한 줄의 상처와 똑같습니다. 이 상처는 완전히 평평한 피부에 가늘게 한 줄이 보이는 것이며 손으로 만졌을 때 이 수술 자국은 만져지지 않습니다. 상처 부위가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드물게 켈로이드 체질이 있다면 상처 부위가 눈을 감고 만졌을 때 약간 튀어나오는 정도로 있을 수 있지만 수술 부위가 들어가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주사 확대 병원에서 주사 방식 유인을 위해 진피 수술 후 피부 봉합 부위가 들어간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말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흉터를 수술 자국이라고 주장하면서 필러를 한 게 낫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마케팅입니다. 적어도 제가 수술한 케이스에서 켈로이드를 제외하고 흉터가 들어가거나 틈이 생기는 식의 결과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설사 완전히 초보 의사가 봉합 부위 엣지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희귀한 문제를 마치 일반화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 의사가 필러로 주로 광고를 한다면 그 허위 주장의 목적은 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술 자국은 최종적으로 단 한 줄만 가늘게 남게 되며 손으로 만져서는 수술 자국은 만져지지 않게 평평합니다. 수술 초기 치골 부위 아래쪽의 유가종 흉터는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로 수술 자국 아래쪽에 보이지 않게 알밤 크기로 만져집니다. 이런 유가종 흉터는 피부 수술 자국과는 별개로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졌을 때 피부 아래쪽으로 단단하게 존재하는데
2달에서 5달 사이에 점점 작아지고 부드러워지면서 없어집니다. 수술을 했던 통로에 생긴 흉터 유가종 조직입니다. 제가 수술한 케이스의 통계를 보면 97%에서는 5달 정도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유가종 흉터는 작아지고 부드러워집니다. 나머지 3%도 간단한 생착 촉진 주사를 맞으면 3주 정도에 거의 다 없어집니다. 결국 적어도 6개월이면 완전한 회복이 됩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직후부터 발기시 각도가 위로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일어선 상태로 발기가 되면 90도를 기준으로 5도에서 20도 정도 사이로 올라가서 발기가 됩니다. 수술 초기에는 이보다 더 높게 올라가는데 35도에서 60도 정도까지 발기 각도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음경의 윗면, 옆면까지 진피를 이식했고 초기에는 이 진피가 탄력이 없어 또 봉합 부위에 알밤만한 피부 안쪽 유가종 흉터가 있어 단단하여 발기가 되면 부드럽게 늘어나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발기 각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음경을 반으로 나눠 눈으로 보이는 쪽, 위쪽 반쪽은 진피와 봉합부 흉터 때문에 잘 늘어나지 못하고 반대쪽 아랫면은 원래대로 발깃이 늘어나면서 그 차이 때문에 발기 각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발깃이 각도가 위로 올라가면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더 짧게 보입니다. 봉합 부위 안쪽 유가종도 튀어나오므로 음경 뿌리 쪽이 가려져 일시적으로 더 짧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보는 반대쪽 아래쪽 면은 수술 전후로 똑같이 늘어나고 수술 직후에도 전혀 짧아지지 않고 똑같이 늘어납니다. 원래하고 똑같습니다. 반면 위쪽 진피 이식면과 봉합부 흉터가 단단한 것 때문에 수술 후 수개월간은 발기 각도가 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각도가 올라가니 위쪽에서 쳐다보면 일시적으로 짧아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달까지 변화가 없다가 2달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진피 내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면서 진피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증가합니다. 또 봉합 부위의 아래쪽 유가족 흉터 또한 부드러워지고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발깃이 당김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로 인해 발기 각도는 원래 각도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은 5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술 받은 분이 느끼기에는 수술 후 2달까지는 발기 각도나 발깃의 길이 변화가 없다가 2달이 지나면서 2주 간격으로 생각해보면 확실히 진피는 부드러워지고 봉합 부위 흉터는 작아지고 소프트해진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발기 각도가 원래대로 내려가고 발깃의 길이도 100% 원상복구됩니다. 5개월 정도가 되면 봉합 부위 유가종은 대부분 없어지고 수술 자국은 단 한 줄로 흐려집니다. 음모는 보통 6주 정도면 수술 자국을 다 가릴 정도가 됩니다. 진행이 체질적으로 약간 늦는 약 3% 정도에서만 간단한 생착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2, 3주에 걸쳐서 눈에 띄게 회복 속도를 캐치업하게 됩니다. 수술 후 최종 결과를 보면 봉합 부위 수술 자국은 단 한 줄만 희미하게 생기고 음모에 가려집니다. 수술 자국은 절대 들어갈 수 없고 손으로 만졌을 때는 평평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느다란 한 줄의 수술 자국은 음모로 모두 가려지고 드물게 켈로이드로 살짝 튀어나오는 경우에만 주사 치료로 간단히 해결하게 됩니다. 진피는 제가 진피의 테두리 모서리 깎기를 정석껏 해주므로 수술 직후에는 약간의 테두리가
실선처럼 만져지는 정도입니다. 생착이 진행되면서 이마저도 매우 애매하고 부드러워지고 테두리를 찾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육안적으로는 물론 손으로 만졌을 때 촉감도 매우 자연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진피를 고정했던 실이나 수술 중에 혈관 등을 묶었던 실 등은 모두 녹는 실만 이용합니다. 수술 후 처음에는 실의 매듭 같은 것들이 좁쌀보다 작은 알갱이로 만져질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녹아서 없어지면 그마저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 특히 발기 각도와 발기 길이 회복, 봉합 부위 수술 자국과 유가정 흉터 회복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설명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